1,800평 규모의 민물장어 양식장인데요. 완전 양식은 불가한 민물장어.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잡아와 양식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수조 같은 경우에는 80개 수조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마리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만 마리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출하까지 꼬박 1년을 정성 들여 키워내야 합니다. 양식장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먹이를 제조하는 일. 먹이는 그때그때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 사료. 아, 사료요? 사료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하루 만드는 먹이만 평균 600kg 정도나 됩니다. 어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비타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화제. 네, 그리고 소화제도 들어가요. 민물장어는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먹이를 주는데요. 시간에 딱 맞춰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이뿐 아니라 빛과 온도에 예민한 장어를 위해 외부 빛은 차단, 평균 섭씨 30도를 유지해 최적의 조건을 갖춰줍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땀은 막 주르르 쏟아지고. 습도는 거의 한 80도 될 거고요. 네, 여름 되면은 이제 온도도 한 40도로 올라가서 거의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이야, 현재 습도가 93%.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보니 작업자들의 몸에서는 땀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먹이는 수조 안의 개체수나 크기, 성장 속도를 감안해 준비를 하는데요. 수조마다 들어있는 네모난 박스는 뭔가요? 밥통입니다. 먹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게 여기 먹이통에서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먹이를 먹이는 곳이라는 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곳에서만 주는 거예요. 밥대가 되니 먹이통으로 들어오는 장어떼. 손대니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배가 고파서 밥 줄 때가 된 걸 아는 녀석들은 손이 들어가면 먹인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사료 주는 시간에 딱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먹이 공급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후각이 발달한 민물장어들이 냄새를 맡고 한순간에 먹이통으로 몰려듭니다. 이야, 먹이를 먹는 모습. 그야말로 장관이네요. 정말 대단한 먹방입니다. 장어 사육에 먹이통을 활용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물 위로 올라오는 장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료를 먹는 모습이나 소모되는 시간 체크는 기본. 민물장어의 지느러미나 항문 피부를 관찰, 이상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장어의 상태를 살피는 게 늘 우선입니다. 한순간에 치고 올라와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은 상태의 고기라고. 아,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먹이가 부족해서 다음번에 먹이를 좀 더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더 올려줄 수도 있고요. 24시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많이 힘들죠. 네, 계속 돌봐줘야 되는 생물이. 사료 공급이 끝나면 바로 수질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양식장에 들어서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물 정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악취 제거도 있고, 그리고 부패균을 없애주고요. 이걸 넣음으로써 물이 깨끗해져요. 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순환 여과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여과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과조와 필터를 이용, 유용 미생물을 통해 여과조의 물을 한층 더 깨끗이 정화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저희 수조 안에 있는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그 수치는 저희 양어장에서는 7에서 9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마다 2시간마다 계속 측정을 해줍니다. 오염 수치가 4 정도 되거든요. 4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폐사가 됩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금세 온몸은 땀으로 푹 젖었습니다. 옷을 한 4번 정도는 갈아입습니다. 한번 이제 밥 줄 때 한번 갈아입고 이제 작업할 때, 뭐 측정할 때라든지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순찰 돌 때라든지.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 평소라면 장어들 사료 챙기고 양식장 점검이 끝나 작업자들에게는 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두어 달에 한 번 있는 사육 선별을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선별 여기 3개 할 거야. C, 7, 8, 9. 선별판은 20, 22. 토지에 있는 거 고기가 다 크기가 제각각이니까 크기에 맞게끔 분류해주고 이제 출하할 거는 출하하고 다시 집어넣을 고기는 집어넣으려고 분류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지에서는 사람이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PC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호수를 해서 통해가지고 저쪽 축양장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있는 선별과 출하 작업을 위해 긴 호스를 설치한 건데요. 장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다르 이제 시작하자. 물부터 빼자. 물 빼. 공 빼. 수조 가운데 봉을 뺀 건데 네. 저걸 빼야지 이제 물이랑 같이 고기가 나갑니다. 선별장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열리고 장어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좀 더 빠르게 장어를 옮기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가장자리에 보이는 습성이 있어서 가운데 몰아주려고 이게 계속 놀래켜주는 거거든요. 살살 조금만 천천히. 26.4제곱미터의 원형 수조 하나에 있는 장어 수는 3,500에서 4,000마리 사이. 그걸 다 이동시키려면 작업 시간만 좋게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막 밀면은 너무 많이 밀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막히면은 이제 고기가 안 나가고 호수 안에서 회사하고 맙니다. 장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나가는 걸 확인하면 수조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장어들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지 수십여 분. 선별장에서는 민물장어 분류에 쉴 틈이 없습니다. 호스를 타고 쏟아져 나오는 장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진행. 몸통 두께를 기준으로 구분짓습니다. 여기 선별판에 미리수에 따라서 이제 장어 사이즈별로 이제 빠지고 넘어간 거는 20mm, 여기가 22mm거든요. 한 100g에서 거의 한 250g 이 정도는 차이나. 미리수 그 2mm 차이가요? 네, 수조 하나당 들어있는 장어의 무게를 합하면 대략 1.5톤 이상. 선별할 수조만 3개이니 4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작업자 둘이 해내야 합니다. 굵기에 따라 분류된 장어들은 각각의 수조로 구분돼 분리해 두는데요. 정확한 선별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업자. 장어의 이동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선별대에서만큼은 수작업을 하는데요. 손가락도 아파요. 이게 장어들 내리려면은 안 내려가는 버틴 애들이 있어서 조금 세게 밀다 보니까 관절이 좀 무서워요. 이게 결국에 사람이 다 힘으로 미는 거니까. 계속되는 선별 작업. 양어장에서 장어를 옮겨서 분류까지 한나절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호지에 물 틀어놓고 올 테니까 요 제일 끝에 거부터 미스펀트 해서 끝에 거부터 넣어주세요. 아니요, 이제 옮겨야죠. 예? 옮겨야죠. 네. 수조로 다시 옮겨야죠. 여기 끝에 있는 작은 고기들이요. 다시 먹여서 다시 키운 다음에 원하는 목표대로 키운 다음에 다시 넣어야죠. 수조 하나에 키우는 장어의 마리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틀리지 않도록 무게까지 확인해 옮겨줍니다. 34. 어딘지 알지? 다시 양어장으로 장어를 옮길 때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수조에 넣어줘야 합니다. 선별 기준 이하의 민물장어는 다시 양어장으로 이동, 1, 2개월 정도 키워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어느새 해도 뉘엿뉘엿 지는 시간.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숙소 가서 쉬고 이제 내일 일할 거 준비해야죠. 숙소요? 네. 저희 여기 바로 앞에가 기숙사입니다. 아, 집으로 따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퇴근이 없어가지고요. 아, 기숙사예요? 네,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장어의 먹이를 챙기면 일과는 어느 정도 끝이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펌프가 멈춘다든지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게 그러면은 이제 고기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대기 차원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여기 그냥 메인 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땀이 많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 2번 정도 빨래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한 4번 정도 벗어가지고 갈아입죠. 또 뭐 하루 끝나는 일과로 네, 마무리니까요. 집안이 떠나가라고 울리는 알람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알람부터 멈춰. 몇 번이야? C9번 내려간 것 같은데. 한번 C9번 보러 갔다 오자. 상황 파악을 위해 서둘러 양어장으로 가는 작업자. 야행성이라 빛에 예민한 장어를 위해 최소한의 빛만 사용합니다. 나갔네. 네, 펌프 죽은 것 같은데요? 여기 게이지 다 내려갔어요. 공구책이? 네. 양어장 내부의 습도가 높다 보니 기계 고장이 잦은 편인데요. 특히 산소 공급 펌프는 민물 장어의 생장에 있어 필수장입니다. 1시간 내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폐사될 수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데요. 마음은 급한데 부품들이 부식된 상태라 장비를 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용행이 펌프가 멈춰가지고 지금 산소 공급 안 된다고 멈춰버리면 산소가 모자라서 애들이 호흡을 못 해가지고요. 이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뛰어온 거예요. 비상이죠, 비상.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 손에도 자꾸만 땀이 차는데요. 이거 어차피 달아야 되니까 차단기 내려요. 안전을 위해 차단기를 확인하려는 작업자. 수분이 많은 양어장 내부라 기계를 다룰 때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장난 산소 펌프 탈거 완료. 이제 새로운 장치를 설치만 하면 되는데요. 장어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 애를 쓰는 작업자. 척척해내는 폼이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은데요. 50여 분 만에 산소 펌프 교체 완료. 다행히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안 나와요. 아니, 잠깐 들어가봐. 아, 상관이 있지. 네, 잘했어요. 이제 정리하자. 작업자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큰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힘들죠? 네. 계속 이제 긴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좀 약간 그거 말고는 이제 조금 원래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미 관리가 다 잘 돼 있는 곳이라 네. 네, 이런 일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내일 새벽에 네. 그 출하도 있고요. 하니까요. 그래요? 네, 이제 빨리 가서 쉬어야죠.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부터 양식장이 분주합니다. 장어 출하가 있는 날이라 작업자들이 여럿 모였는데요. 그 해수 사육 수조로 옮기려고 여기는 중간치는 이제 민물로 꼈다가 네. 이제 팔기 전에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수로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에서 자라는 장어. 그 특징을 활용해 민물에서 10에서 12개월 정도를 키웁니다. 이후 바닷물에서 2, 3개월을 더 키워 출하하는데요. 체온을 떨어뜨려야지 호흡 횟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여기서 봉지 안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음 준비까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어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조에서 건져낸 장어는 무게를 잰 다음 봉지에 적당하게 나눠서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를 채우면 되는데요. 산소가 빠지지 않게 재빠르게 묶는 작업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나중에 수산집 가서 쉽게 풀릴 수 있게. 이게 이렇게 보여도 바로 돌리면 바로 빠져요. 바로 들면 빠져가지고 작업을 다 편할 수 있어요. 공기는 새지 않게 막고 후 작업 시 편리성까지 갖춘 포장법. 오랫동안 일을 하며 배운 노하우입니다. 태안 이동하는 것까지 하면 한 5톤 됩니다. 장어들을 싣고 3시간 열을 달려간 곳은 충청남도 태안. 이곳에 해수로 된 양식장이 있는데요. 바닷속에 배관을 매리 태안 앞바다에 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양식장에 들어가기 전 이동 중에 생긴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민물에서 갖고 있는 해금내라든지 비린내를 좀 해수로 키우면 훨씬 좀 어느 정도 제거되고. 장어가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돌아가 알을 낳는다는 것에 착안해 고안해낸 이곳만의 방식입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장어가 해수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은 건데요. 양식장 내부의 수조는 28개. 이곳에서 2, 3개월 정도 키운 다음 출하를 합니다. 장어 대부분은 출하를 하지만 일부는 가공식품으로 제조하는데요. 손질을 할 때 비린내의 원인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어 특유의 비린내나 잡내를 미리 1차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해서 피를 뺍니다. 단 한 번의 칼질로 깊숙이 박힌 뼈를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초. 이 뼈 보면 지금 살이 안 붙어 있는데요. 수율적으로는 최대한으로 다 빼낸 겁니다. 그야말로 오랜 경력의 작업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한 2, 300마리 정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요? 네. 등뼈와 내장까지 말끔히 제거하면 가공 준비가 끝나는데요. 처벌구이 좀 부탁해요. 네, 처벌구이 보내겠습니다. 이게 하얀색 이런 게 뮤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린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워 나가면은 비린내는 어느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70% 정도 사이 익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실 때는 좀 더 프라이팬이든지 배에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초벌구이를 하는 8분에서 15분 사이 작업자들은 잡내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꼼꼼하게 제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 그 피 같은 거예요? 그걸 다 없애려고? 네, 긁어주면 피가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초벌구이를 하는 건 조리의 편리성뿐 아니라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초벌을 했을 뿐이지만 구워진 모습만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은 총 4종류. 그중 하나가 떡갈비인데요. 먼저 초벌구이한 장어살을 발라줍니다. 지금 장어 떡갈비 만들려고요. 지금 장어 살을 으깨고 있습니다. 일반 떡갈비와 비슷하고요. 방법은 거기에 장어살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장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개발한 거라는데요. 잘게 자른 장어와 돼지고기, 거기에 각종 채소를 잘 섞어 비법 양념과 섞어줍니다. 요 까만 것이 이 집만의 비법이 들어있는 양념인데요. 양념 소스의 배합 비율과 재료는 공개 불가라는데요. 이제 준비한 재료를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장어가 들어가서 좀 더 담백한 맛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섞은 떡갈비 반죽은 소분해서 구워주면 되는데요. 장어와 마찬가지로 오븐에서 초벌구이를 해 기름기를 제거,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장어 떡갈비 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양한 가공품 중에서도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장어탕인데요. 다른 건 넣지 않고 오로지 깨끗이 세척한 장어뼈만 푹 구워줍니다. 장어탕 만들려고 이제 육수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장어 뼈 가지고. 저렇게 해서 총 저희 공정 시간은 5시간 정도 되고요.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장어탕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거라는데요. 바로 손질해 둔 장어살입니다. 이렇게 1차로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는 뼈만 그대로 건져서 분쇄, 탕에 섞어줄 재료로 준비를 하는데요. 우려둔 육수에 간 뼈와 썰어둔 장어살을 먼저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비법 양념으로 맛을 내주는데요. 고춧가루가 들어가 칼칼한 맛이 나는 이 양념 역시 이곳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래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저희 계속 바닥에 늘어붙지 않게 계속 앞에 불 앞에서 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장 작업 자체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불 앞에서 2시간을 저으면서 푹 끓여주면 체력은 물론 떨어진 입맛까지 찾아줄 장어탕 완성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장어탕을 끓였으니까요. 소비자님께서 드시고 봄철 입맛이 돋궈졌으면 좋겠습니다.